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세 번째 ASMR 시간입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싱클레어와 데미안. 데미안에 의해서 싱클레어는 점점 더 깊숙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비극의 공포탄. 전쟁은 세계를 깨뜨리며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지만 혼돈은 가장 빠른 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알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싱클레어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의 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고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야. 내 말을 믿어. 나는 그때 이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를 괴롭히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그 당시부터 세 차례나 새로운 징조를 보아왔어. 요컨대 그것은 세계의 몰락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며 혁명도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사태가 어떻게 되어갈지 곧 보게 될 거야. 사람들에겐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 벌써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전쟁 개시를 기뻐하고 있거든. 그들에겐 생활이 그만큼 무의미해진 거야. 하지만 싱클레어,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모르긴 해도 대전쟁, 굉장한 대전쟁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야. 새로운 것이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겁할 일이 되겠지. 세계대전의 시작, 그리고 젊은이들의 징병, 참전.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세계의 거센 흐름 앞에 자신들이 맞닥뜨린 운명에 대면하기 위해 대전쟁의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내가 전쟁터에 왔을 때는 이미 겨울이 다가와 있었다. 처음에 나는 총격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만사에 대해서 실망했다. 옛날에 나는 인간이 하나의 이상을 위해 사는 일이 왜 그토록 드문지에 대해 무척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자유롭거나 선택된 이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떠맡겨진 공통의 이상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는 내가 인간을 과소평가했음을 알았다. 아무리 군무와 공통적인 위험이 그들을 획일화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태도로 운명의 의지에 접근하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은 공격 시뿐만 아니라 어느 때건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라고는 없으면서도 다른 어떤 거대한 것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확고하고 아득하고 다소간 홀린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설사 이들이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믿고 그리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쓸모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미래가 형성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전쟁과 영웅주의를, 명예와 그 밖에 다른 낡아빠진 이상을 완고히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외관상으로 인간성의 모든 음향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울리면 울릴수록 이 모든 것은 마치 전쟁의 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그렇듯이
단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 깊숙한 곳에서는 무엇인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다. 새로운 인간성과 같은 무엇인가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나는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다수가 내 옆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에게서는 증오나 분노도 사륙과 파괴도 그 대상물에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렇다. 그 대상물이란 그 목적과 마찬가지로 매우 우연한 것이었다. 본래의 감정은 가장 과격한 것조차도 적에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솟아는 내면의 발산이며 새로이 태어날 수 있기 위해 미쳐 날뛰고 죽이고 파괴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내부에서 분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한 마리의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것이었다. 그 알은 이 세계였고 따라서 이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싱클레어는 혼돈의 전쟁터 속에서 데미안의 가르침을 곱씹게 되죠. 이 세계라는 거대한 알이 깨어진 뒤 새로운 탄생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 세계를 깨고 새로운 세계에서 만나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러던 중 싱클레어는 마치 우연처럼 전쟁통에 헤어져 있던 데미안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는 마구간의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어두웠다. 누군가가 내 손을 밟았다. 그러나 나의 내심은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고 했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나는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나는 마차 안에 누웠고 그 후에는 들것인지 사다리인지 위에 누워 있었다. 점점 더 강력하게 어느 곳으로인지 가도록 명령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마침내 그곳까지 가야 하는 절박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목적지에 왔다. 밤이었다. 나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내면의 강력한 끌림과 절박감을 나는 곧 느꼈다. 지금 나는 홀 안 바닥에 깔린 자리에 드러누워 있다. 내가 불림을 받은 바로 그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마 위에 표지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싱클레어. 그는 속삭이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눈으로 신호를 했다. 그는 거의 동정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미소를 지었다. 꼬마.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입은 이제 내 입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나직이 그는 말을 계속했다. 프란츠 크로머를 아직 기억해? 그는 물었다. 나는 그에게 눈을 깜빡였다.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도 있었다. 꼬마 싱클레어, 들어봐. 나는 떠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크로머나 또는 그 밖의 일에 대해서. 그때 네가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갈 순 없을 거야. 그럴 때에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내부에 있음을 알아차릴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바 부인이 말했어. 만일 내가 언젠가 좋지 않은 처지에 놓였을 때
그녀가 나에게 보낸 입맞춤을 너에게 해주라고 말이지.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피가 흐르는 나의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다. 나는 붕대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내 완전히 잠을 깨자 나는 급히 옆에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그 위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꿈처럼 왔다 간 데미안,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데미안은 존재하지 않지만 싱클레어는 담담합니다. 비로소 알을 깨고 나와 자아를 찾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자신을 이끌어준 영혼의 지도자였던 데미안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한 스스로를 발견한 거예요. 붕대를 감는 것은 아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열쇠를 찾아 내 자신의 내부,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상이 졸고 있는 그곳으로 완전히 내려가기만 하면, 단지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이젠 완전히 데미안과 같은, 내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세계를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데미안이 말하는 껍질, 즉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을 깨어본 경험이 있나요?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스스로를 이해하기조차 힘들어서 혼란스러울 때 싱클레어가 되어 책 속의 데미안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친절한 수연쌤의 첫 번째 ASMR 데미안으로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따뜻한 ASMR 영상으로 쭉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내면 속에 작은 위안을 얻길 바라며 친절한 수연쌤이었습니다.